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4 버전 어떤 픽업 계획을 갖춰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 버전 신규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픽업 신규 캐릭터는 물리입니다. 일단 5성 파멸 물리 소통 캐릭터입니다. 일단 한번 스킬 한번 보시죠. 전투 스킬은 이제 방사 피해입니다. 10, 20이 까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10, 20 강의도로 깎는 것 같고 이제 방사 피해를 주는데 자신의 HP를 회복하고 단일적 및 인접한 목표에게 물리 속성 피해를 가할 수 있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체력을 회복하냐? 왜 파멸 캐릭터가 자힐기가 있네? 왜 중요하냐? 다음에 나오는 특성에서 중요합니다. 몬리앙의 가장 큰 특징은 전투에서 적에게 반격하는 거예요. 전투에서 빌격되면 그녀는 즉시 공격자에게 반격을 발동하고 공격자와 대상에게 피해를 가하지. 피격 시에 공격하는 물리 파멸 캐릭?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클라라입니다. 근데 클라라랑은 약간 메커니즘이 달라요. 클라라는 회복이 광추에 붙어 있습니다. 클라라가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가 적한테 피격돼야지 추가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적하게 피격돼야 된다는 조건부가 좀 빡세요. 물론 궁극기를 쓰면은 자신이 아니어도 아군이 피해를 받으면 자동으로 반격 공격이 나가고 방사 피해를 주는 게 특징인데, 일단 이 신캐 한번 보죠. 이 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복량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만해요. 이게 생각보다 적은 수치 아닙니다. 회복량이 꽤 많은 수치예요. 이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좋다는 것도 좋아요. 획득하는데 우리는 받는 피해를 감소시킨과 동시에 모든 적을 고발할 수 있지. 이제 피해 감도가 붙는데, 이 피해 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 클라라랑 같이 있고요. 클라라랑은 좀 다른 점은, 클라라는 이제 아군이 맞아도 반격을 하면은 울리는 도발을 겁니다. 물론 이 도발도 어찌 보면 디버프기 때문에 상태 이상 면역이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대부분 도발에 걸리면은 울리가 특정적으로 맞겠죠. 다음에 그리고 바로 반격도 반격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더 높은 피해를 가할 수 있어.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클라라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 쓰고 나온 방사 피해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데미지가 5명이 다 들어갔어요. 적 전체 공격인 건지 아니면은 적 타격하고 추가 타격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센 거예요. 이 클라라도 나름 좋긴 합니다만 데미지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클라라는 특징이 뭐냐면 전투 스킬이 적 전체 공격이에요. 이 적 전체 공격은 강인도를 10밖에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적 단일 적한테도 이게 엄청 무력해진다는 겁니다. 전투 스킬. 자, 클라라 반격 160 데미지고요. 클라라는 광추를 좀 봐야 됩니다. 클라라는 회복이 이 광추에 붙어 있습니다. 약간 비대시를 슬쩍 한번 봐볼까요? 왜냐면은 나무 위키에 님이 나왔기 때문에 체력 회복량이 30%입니다.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공격력 8%에 비해서 공격력이 30%만큼을 회복을 해요. 필살기. 이게 단일 목표 240에 인정 목표 120, 그리고 랜덤 목표 피해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희망가 피해 증가. CP 증가가 100이나 증가하거든요. 이게 100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상위 치명타 피해 증가량이 60% 정도 수준입니다. 100%가 증가한다는 건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 울리는 사실상 필살기 메인 딜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성인 반사 데미지도 한번 볼게요. 120%에 60%입니다. 물론 클라라는 단일 대상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더 쓰겠지만, 클라라 광추도 봤으니까 울리 광추도 봐야겠죠. 적한테 피격될 확률이 증가하고 치명타 피해가 증가합니다. 딜 옵션이 진짜 많습니다. 궁극기에 치피 증가 있어, 광추에도 치피 증가 있어. 클라라의 상위 호환적인 게 많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수동적이라는 건데, 울리는 일단 궁극기 게이지를 빨리 차는 게 우선이에요. 필살기 데미지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격 딜러라기보다 필살기 딜러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이제 이건 재밌었어. 비술. 맞아요. 비술 쓰고 발동하면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는 탕탕 후루 후루 탕 후루 해당 공격을 빵. 막을 수 있어. 전투에 진입하는 순간 일정 적에게 강력한 반격을 발동할 수 있어요. 자, 들어가자마자 일단 궁극기부터 날리고 시작합니다. 전투 들어가면.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직접 랜덤 간파발을 발동하고 이번 공격의 피해가 80% 증가한다. 그리고 이거는 버프기예요. 그래서 다른 기술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 초고로 한번 가겠습니다. 초고추장. 초고추장은 이제 5성 픽업이고요. 불속성의 공허 속성 캐릭터입니다. 공허 캐릭터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적에게 지속 피해를 주는 지속 딜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적에게 디버프를 거는 디버프 계열인데, 초고는 디버프 계열의 공허 캐릭터입니다.
시작부터 비수를 소모하는데 기술을 발동하면 특수 영역을 막고 영역 내 적과 전투에 진입한 후 화염 속성 피해를 가하고 일정 확률로 디버프 상태, 풍작 스택을 부여하죠. 이 훈작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면 계속 훈작 얘기를 하는데 이 수성이겠죠. 일정 확률로 훈장을 부여한 그리고 동시에 공격이 적을 명중하면 일정 확률로 훈장을 부여한 일정 확률로 비교한다는 것은 아마 숙성명중이 중요한 캐릭터 같습니다.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 적에게 확산 피해를 가함과 동시에 일정 확률로 목표에게 풍작 스택을 부여하죠. 이 전투 스킬은 3명한테, 일반 스킬은 1명한테 이제 특성인 훈작 스택을 쌓는다. 이것만 중요하시면 되고요. 필살기가 이제 하면 중요하죠. 필살기, 함정을 설치하여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하죠. 동시에 적이 가진 훈작 효과 스택 수는 필드의 최고 수치로 통일되며 여러 턴 동안 지속되는 결계를 생성한다. 결계에 있는 적이 받는 필살기 피해를 증가시키고 행동 시 일정 확률로 훈작 1스택을 부여하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한 명한테 스택을 미친듯이 쌓은 다음에 궁극기를 써서 그 스택을 적한테 전부 몰아줄 수 있다는 게 네컨디지네 궁극기. 여기 파티 보이십니까? 필살기 피하고 디버프 계열의 특징이다. 아케론 파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마 을랑의 자리를 초보가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훈작 1스택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적이 받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이게 받는 피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받는 피해는 뭔 뜻이냐, 이게 속성 피해 기준이에요. 물론 속성 피해이기 때문에 격파 피해는 관여하지 않지만 반드시 아케론은 격파 관련 캐릭터가 아니니까 아케론에만 쓰면 좋겠죠. 일단 격파 이외의 캐릭터들은 전부 이 효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정초 한번 봅시다. 효과 몽중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이제 일반 공격 전투 스킬 필살기로 적 공격 시 해당 목표가 이제 무장 해제 상태가 아닐 경우 무장 상태를 빠뜨린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야야. 함락 상태가 아닐 경우 황락 상태에 빠뜨린다. 이거랑 똑같은데요. 다만 다른 점이라면은 이건 4성광축이기 때문에 풀도를 하면 100%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데 60%가 기본 확률이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시켜도 확률은 똑같아요. 애매한데? 그래도 이건 있네요. 무장 상태로 군지몰이 상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인데 방추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픽업 내용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전반은 곽향과 울리고요. 후반은 초구와 스파클입니다. 곽분한 거, 곽향, 위현, 나찰, 어벤주 이 4명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제 4대 탱커 힐러들이거든요. 얘네들 중에 한 명이 이상 무조건 챙겨가야 됩니다. 곽향 같은 경우에는 아군이 힐을 주는데 매 턴마다 디버프 해제를 줘요. 이걸 무한 유지가 가능해요. 곽향은 자기 턴에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군의 궁극기까지 회복시켜주고, 잠깐만요, 이번에 신규 풍요가 공개됐는데 굳이 곽향을 뽑아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사 불속성의 풍요 캐스터입니다. 4대 곽분악어에서 이제 곽분악어 0까지가 추가가 될 텐데 지금 영상은 공개된 정보가 1도 없습니다. 테스트 서버가 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좀 기다려 봐야 돼요. 물론 영상가 좋다는 건 확신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나올 수 있거든요. 죽을 거면 가장 오를 땐 나찰이 죽겠지, 죽을 거면 나찰이 죽지 곽향이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곽향이 가장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곽향이 1순위라고 봅니다. 서포터잖아요. 서포터 캐릭터들은 광추 의존도가 낮아요. 그래서 저는 곽향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부터가 좀 말이 갈려요. 일단 아케룬이 있다 치면 서구가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만약 로빈이 있다 치면은 울리를 먼저 뽑는 게 좋습니다. 스파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시로 스킬 포인트를 많이 쓰는 청작이랑 루멀 말고는 차지가 크게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스파클이 없어도 대처가 가능한 게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브로냐가 있잖아요. 그래서 1순위는 곽향, 2순위는 아케룬이 있다면 초구, 아닐 경우 혹은 로빈이 있다 치면은 우리 울리를 먼저 뽑아주시고요. 가장 마지막 순위는 스파클 픽업이 되겠죠. 만약 울리를 뽑게 된다면 울리는 메인 딜러로 쓰기 때문에 울리는 무조건 이 전용 광축을 뽑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성 픽업 남캐는 안 뽑기 때문에 초구는 걸을 겁니다. 자, 제가 말한 정보가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